어서와. 비대면 면접은 처음이지?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 녹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면접 방식을 만나시게 되었는데요. 기본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4가지 면접 방식 중에서 오늘은 현장 녹화 방식의 면접이고요. 해당하는 대학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장 녹화 방식이 뭐냐 하고 물으시면 지원자가 대학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지정된 고사장에서 일단은 주어지는 제시문을 읽고 또 답변 내용을 녹화를 하면 나중에 면접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시문 면접을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먼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과 기획운동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네.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열적합형은 24분, 기획운동은 12분. 이렇게 사전에 제시문, 그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면접 답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면접 시간은 8분, 6분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현장에서 녹화돼서 평가자분들께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면접 날짜가 수능 전이네요. 11월 21일 인문계, 11월 22일 자연계 이렇게 면접 전에 수능 전에 면접을 하시게 되고요. 이 전형들은 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면접 문항의 수준이 조금 더 학생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른 실력 차이를 변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시문 면접, 그 면접 문항 출제된 문제들을 충실히 잘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연세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기회균형, 또 국제형 중에서 국내고 학생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특별전형이 바로 현장 녹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좀 유사한데요. 지원자는 면접일에 지정된 고사장에 입시를 하셔야 하고 제시문을 숙독한 후에 답변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녹화해서 나중에 면접평가위원이 이것을 등급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접일들이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능 후에 이제 치러지는데요. 각 전형별로 해당되는 날짜를 잘 참고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 녹화 방식 면접 준비 방안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 현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카메라의 높이가 눈높이가 되도록 조금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세팅된 그런 면접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카메라를 움직일 수는 없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세우거나 또 의자에 앉는 자세를 조금 조정해 보면 눈높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먼저 카메라부터 찾으시고요. 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째려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네. 카메라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화하듯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이거 다른 비대면 면접과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시선이 분산돼서 불안하게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면접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네, 카메라를 면접관이라고 네.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접관과 소통을 하면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 이렇게 좀 공지되어 있는 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너무 답변을 짧게 단답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8분, 6분, 경우에 따라 10분 이렇게 학교에서 지정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 면접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승전결의 그 논리 체계를 구성하셔서 충분히 그 답변 시간을 활용하는 그 답변을 만들어서 녹화를 제대로 잘 하셔서 완성도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현장 녹화 면접 방식의
그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보통 제시문 면접에서는 나의 답변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거나 논리가 부족할 때 또 면접관으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내 논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혼자서 현장 녹화 방식에 여러분들이 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접관으로서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완성도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학 네. 측에 저희가 이렇게 뭐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좀 질문할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카메라를 보고 계속 혼자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할 때 기업체 채용에서도 많은 경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질문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요를 조금 간략하게 이제 구성을 해보고요.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어 근거를 덧붙여서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윤종을 지원관님께서 키워드 이렇게 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답변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해 나간다면 질문의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시문 면접 문항 사례로 작년에 고려대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제시를 했던 내용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통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문제는 1, 2, 3번으로 제시문 가를 참고해서 아니면 제시문 나라를 종합해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해보시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문과형 문제와 네. 이과형 문제가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보통 네. 문과형은 그런 뭔가에 좀 그 수준이 좀 있는 그런 네. 지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기 네. 생각을 잘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잘 펼쳐나갈 수 있는 학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과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학 지문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아마 과학 정도의 지문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지문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그 8분이나 뭐 6분이나 1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뼈대를 갖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워드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답변 준비를 하는 연습을 많이 좀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견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그 기출 문제를 내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본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나온 문제가 올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그 각 해당 대학에서 만들어낸 그 기출 문제를 올해 보는 시험 문제라 생각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풀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그런 대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작년에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평가위원이 그 문항 해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제시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해설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논리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비대면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자들은 준비 시간을 가지죠. 대학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대체로 뭐 10분에서 한 20분 내외의 준비 시간을 대학에서 줍니다. 그러면 주어진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예, 면접 시간은 10에서 15분 내외,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이겠죠. 네. 그 답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논리를 잘 짜셔서 네. 그 근거가 되는 키워드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잘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더 긍정적일 겁니다. 네, 대학에서 그 발표한 선행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이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그 답변을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보이는 어떤 사고력이나 논리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소양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장 녹화 방식에 대해서 제시문 면접과 비슷한 방법이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면접은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